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망 보건 위크 그 네 번째 날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좀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간밤 미 증시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긴축 유지 의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 상승 마감을 해줬고 그 여파가 오늘 우리 시장에도 조금은 깃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다가 중국 대규모 반도체 지원 중단 검토 소식에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주에도 훈풍이 깃드는 모습들 확인이 될 수 있었고요. 자, 11월 미국 기업 부인 건수는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모습으로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 0.38%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코스닥은 0.55% 하락하면서 개인만 홀로 매수세 지켜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2023 CES도 정말 이렇게 개최를 하고 삼성전자는 새해 분위기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반도체 정책 수혜도 있고 중국 리오프닝에 메모리 가격까지도 좀 도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내일 잠정 실적 어떻게 나올지까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삼성전자가 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해도 내 주가에 미치지는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희망보건위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종목에 대해서 고민 많이 갖고 계시다면 오늘 저희 방송 통해서 또 마음껏 풀어내시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저희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이 언제나 가장 빠릅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가장 빠르게 오늘의 전문가에게 상담 정확하고 또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서울경제 유튜브 채널도 잊지 말아 주셔야겠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24시간 언제나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화면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이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거기다가 가장 어떤 부분이 최근에 고민이 되는지까지 남겨주시면 중점적으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항상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임상현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도 시장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선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0.55%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우리 시장 요즘 흐름을 예측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오늘은 제가 가장 쉽게 금리 인상 부분을 하고요. 또 금리 인상이 언제 멈춰질지, 그다음에 그 이후로 현재 어떻게 장이 흘러갈지에 대해서 가장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물가 인상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그 돈을 들고 있는 특히 이제 화폐 자본가는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 인상폭보다 더 높게 올리거나 또 그걸 잡기 위해서 올린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핵심적으로는 물가 인상률을 현재 5% 이하로 축소를 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금리 인상을 5% 이상으로 올리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이게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가는 1대1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5%나 또 5% 그 이상 이런 부분들을 금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긴축 어떤 움직임들을 계속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금리 인상을 5% 이상은 넘길 수 없다는 부분들, 그다음 한계 상황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여건도 있고, 그다음에 금리 현재 물가가 계속해서 점점 둔화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변곡점이 다가온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화폐 자본가라는 손해보지 장사는 않습니다. 이게 누구 좋으라고 이게 물가 인상을 혼혈하겠습니까? 돈 가지고 있는 손해인데.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할 때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물가보다 하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걸 올리려고 하는 거고요. 다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투자로서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자가 이제 필요 없다.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면 된다. 그래서 화폐 자본고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확히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냉정하게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이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 같지만은 현재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정점되는 다시 한번 현재 금리 인하나 다시 유동성을 다시 풀어야겠죠. 돈이 넘쳐나고 이자가 넘쳐나기 때문에 투자로서에도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장은 현재 순식간에 돌아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사이클이 언제 어느 시점이 되느냐 그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은 단기 키친 사이클은 36개월이 가장 기본이 40개월 중에 빨리 오면 36개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월봉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저점에서 현재 그래서 저점에서 보시면은 거의 이 저점에서 3년 주기, 그러니까 40개월이 되면은 내년 5월 달 정도 되죠. 40개월이면. 근데 보통 짧은 계열로 보면은 36개월이 가장 짧은 기울입니다. 그렇게 되면 1월이나 2월 정도 되겠죠. 이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1월 말이기 때문에 2월에 마찬가지죠. 그러면 3월에 열리잖아요. 그 두 번에 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5나 0.25 이렇게 둔화된 속도를 보이자마자 주가는 굉장히 상승을 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나름대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런 사이클이 정말로 과거에 존재를 했었느냐, 믿을 수 있느냐? 물론 가봐야 되죠. 그러니까 저도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만은 과거에 한번 그 상황을 잠깐 지켜보면은 IMF 이후로 현재 인터넷 버블이 왔었고 또 조정이 왔는데 어느 때 큰 장이 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저점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저점에서 보면은 정확히 이제 이 40개월이죠. 테러까지. 근데 실제 시작한 점에서 새로운 사이클이 올 때까지가 36개월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이제 믿고 있는 근거가 여기인데 결국은 가짜 유동성이 어쩌든 간에 한번 큰 폭의 상승들을 보여줬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주가는 더 내려갔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 회복이 나중에 이 시점부터 됐습니다. 사실 2003년부터. 근데 이때 올라가는 것은 경기 침체기라도 큰 유동성이 온다는 개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뭐 경기가 풀리려면 2024년, 2025년 돼야 되는데 왜 여기 앞에서 나와서 뭐 내년에 유동성이 있고 하느냐 이렇게 사탕 발림 하지 마라 하지만은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행보를 한 다음에 한번 큰 장이 오고 다시 한번 무너지거나 조정이 오고 이때 본격적인 상승이 되더라도 이 시점이 금리 인상 부분하고 거의 그 현재 실질적인 경기의 어떤 그 터닝하고 일치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말하는 2024년이나 2025년이 돼야지 경기가 풀린다는 그 어떤 흐름하고도 거의 일치를 하기 때문에 한번 가짜 유동성은 아니지만은 이런 큰 유동성이 한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점진적인 상승들의 어떤 그 변곡점들이 조만간 저는 임박했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CS2021 핵심적인 화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로봇 관련주를 다 조사해봐도 이족보에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레인보우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좀 기술력이 약간 한 단계 레벨이고 어떻게 보면 장난감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일의 탑으로 세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바이오에서는 JP 컨퍼런스 부분들이 열리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치료제 시장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대 바이오의 어떤 광범위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세계 최초의 어떤 개념이고 또 전무후무한 어떤 그 약물 전달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나름대로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부분들은 현재 국내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데이터 센터도 하고 있고 또 중동발 모멘텀들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두바이에서 현재 사우디하고 두바이는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또 대규모 투자건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들도 또 화끈하게 좀 현재 접근을 좀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틈새 테마로서 이야기를 했던 그때 종목이 금호건설이었습니다. 금호건설도 상한가를 좀 갔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 약간 이렇게 글로벌 해외 진출이 가능한 어떤 업체 부분들의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가지고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과연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언제쯤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주목할 만한 종목들, 특히나 2023 CES 이 이벤트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함께 바라보면 좋을지까지 함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이어지는 화면 따라해 보시면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요즘 도통 투자의 길 감을 못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그 길 잘 걸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혹시나 상담을 통해서 접수가 된 개인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별도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드리면서 자, 저희 참여 방법도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도 안내를 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전화 상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실까요? 네, 모다이노칩이고요. 네, 모다이노칩. 예, 3,485원에 30%요. 네, 3,485원에 30% 비중을 꽤 그래도 실으셨네요. 혹시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게 이제 자율주행도 연관이 돼 있고, 네, 이게 전기차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갖고, 네, 네, 한 석 달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 아마도 이 소니 전기차 이야기 나왔을 때쯤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때는 그것 때문에 매수한 건 아니고 자율주행 때문에 매수했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소니 전기차랑도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러셨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고민이 되세요? 일단은 이게 솔직히 몇 번 그 매수가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네, 뭐 워낙 순식간에 올랐다가 내렸다 그래갖고 그렇죠. 그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수가까지는 올라올지 아니면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그거 좀 여쭤보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가를 터치를 해주긴 했지만 언제쯤 팔아야 될지 타이밍을 좀 제대로 못 잡으셔서 속상하셨던 우리 시청자님이신 것 같은데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전기차하고 연관되고 또 자율주행하고 연관된 부분들은 이제 한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 이제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이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주요 핵심 부품이나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되면은 확실한 부분이 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들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에 대한 파급 효과가 좀 적기 때문에 주도주로서의 가능성은 약간은 적고요. 다만 이제 모다이노칩 같은 경우는 세라믹으로 활용한 전자 부품을 이제 전문으로 생산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평가 영역에 빠졌기 때문에 장세하고 이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한번 출렁출렁하다가 한번 그 어느 정도의 슈팅은 나올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그 단기 목표가를 잡아내는 것들이 뭐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도 하겠습니다. 자, 모다이노칩 같은 경우는 장이 계속해서 삼중바닥을 형성을 좀 했잖아요. 삼중바닥을 형성을 좀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이것도 이제 삼중바닥을 이제 보여주고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장이 좋았다가 바짝 오르고 다시 한번 반짝 오르고 하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의미 없는 변동성이고 그다음에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이다 하면은 장이 좀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지속 성장 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이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닌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시 매도 시점을 좀 잡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추세를 이제 그을 때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기준선하고 대칭이 되게 그어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이나 중기 고점 대략적으로 한 4,200원이 되죠. 근데 4,200원에 근접한 선, 근접한 저항선이 약 4,000원 정도 좀 잡혀주고 있고 그 전에 한번 저항선이 한 3,800원 정도 잡혀져 있죠. 그래서 3,800원 정도까지는 한 번은 이렇게 뭐 이슈가 되고 또 테마의 순환매가 되면은 또 가볍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총이 2,400억이라 뭐 가벼운 축에 좀 속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어느 정도 매출이나 또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장이 한 달 정도 바짝이 올라가면은 또 20-30%는 올라갑니다. 이게 기본적인 변동폭이 20-30%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는 흐름들이 물론 장이 좋아서 지만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점에서 오늘 상승하다 약간 밀려주는 것은 뭐 일시적인 거고요. 그래서 단기 고점에 대한 절반 조정을 보이다가 한번 숨고르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이 가격층의 종수배만큼 올라가면은 거의 한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800원 내외에서 일단은 매도를 좀 하고 또 종목 교체나 또 가격 조정이 있으면은 또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도주가 아닌 경우는 꾸준하게 우상향 이런 건 아닙니다. 테마가 돌면은 바짝 한 30%, 50%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하는 이런 그 등락의 어떤 흐름들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속 성장 스토리가 아닌 종목은 그렇게 이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참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는 이렇게 좀 전략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좀 도움 되셨나요? 그러면 한 3,700원에서 3,800원 사이에 올라오면 매도를 하는 게 낫고 나중에 좀 떴다 다시 떨어지면 다시 재매수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장중에 그냥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막 그러길래 뭐 어떻게 앞으로 이제 장이 보통 그 한두 달 이렇게 좋은 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횡보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때 정도 되면은 한번 이게 시점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장기 투자를 해서 장이 대세로 정말로 가고 또 이 종목이 대장주다 하면은 계속 들고 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박스권 매매 하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첫 번째 전화 상담 모다이노칩으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이 좀 현명하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해주셨는데 만약에 상승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3,700원에서 3,800원대 잡아보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혹시 너무나 빠르게 그 가격대를 스쳐 지나가서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미리 좀 가격대를 걸어놓고 매도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모다이노칩 전략 제시를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다음 시청자님 역시 전화로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대원 제약료 2만 원에 네. 20%를 잡아 제일 꼭대기를 잡아놓은 것 같네요. 대원제약 매수하고 나서 조금 계속 좀 흘러내리는 흐름 겪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가격대 보면 그래도 조금 상승이 나와서 18,000원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12월 중순쯤 좀 진입을 하셨을까요? 네. 네, 감기약 테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아마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고민되는 게 어떤 부분이실까요? 그 본전까지도 안 갈 것 같아서 내도록 한 뭐 19,000원 가다가 뭐 또 이래 밑을 내려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일단은 본전 청산 가능할까 그 부분이 네. 지금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으실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보셔요. 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저기 이제 매수하게 된 동기가 뭐 중국 관련 뭐 코로나 뭐 이 부분 때문에 좀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아, 예. 근데 다른 제약주는 좀 탄력성이 있고 올라가죠. 네. 예, 근데 대운제약은 콜데온이라는 그 높은 이제 인지 브랜드에 불구하고 잘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좀 약간은 의아하게 좀 생각하실 건데 다른 이제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뭐 1,000억, 2,000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약간 그 이런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탄력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시총이 지금 한 4천억 정도 되고 일단은 약간 무겁기 때문에 탄력성이 있고 또 저점에서 몇 달 동안 꾸준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탄력에 대한 이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약간 힘이 드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실제 매출하고도 이렇게 연동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기다리시면은 나름대로 시세가 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제가 자주 강조를 드리지만은 저점에서 100% 이내에 어떤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어떤 유리벽이 좀 존재를 합니다. 시세라는 것은 대장주나 이런 것이 아닌 이상 그런 부분에 해당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차트를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저점이 이제 14,000원이잖아요. 네. 예, 그러죠. 이제 14,000원인데 여기서 이제 더블이 되면 얼마가 되죠? 28,000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더블까지는 안 갔고 21,000원이기 때문에 한 7분 농선이나 이렇게 가다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죠? 지금은 이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18,000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14,000원에서 18,000원이면은 그렇게 높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대략적으로 약 30% 올라왔습니다. 고점까지가 한 50% 가까이 올라주다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이격을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한다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가 좀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8,000원이나 이런 것까지 3만 원까지는 중기적으로는 한번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제도 약간 상승하다 약간 밀려주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숨고르기인데 그런 일시적인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최근의 흐름들은 다시 온바닥까지 왔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기본적으로 단기까지는 21,600원까지는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거하고 수평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상단까지 갔다가 약간 밀려줄 수가 있는 그런 그 요소가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21,600원, 22,000원 내외의 선에서 한번 마디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약간 좀 힘이 들더라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보유하신 전략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에 좀 기운이 없으셔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자, 매수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많이 지치고 힘드실 것 같은데 조금 더 홀딩하는 전략으로 버텨보시다가 조금 더 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대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회 올 거다라고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가격대까지 조금 더 힘내시고요. 조금 더 버티시면서 대원제약 꼭 수익으로 좀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전화 상담 대원제약까지 진행을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카카오 게임즈고요. 네, 네, 매수가는 34,400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매수 가격 괜찮으시네요. 지금 그래, 어떻게 잘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새 조금 며칠 이렇게 하고 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서 들어갔는데요. 네, 네,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그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매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그 부분이 고민이신 것 같은데 사실 오늘도 조금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 좋다가 좀 막판에 밀렸잖아요. 예, 예. 네, 일단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그 방법 임상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카카오 게임즈 약간 안정적이고 또 좋은 종목을 약간 골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뭐 박살이 난 거 아시죠?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만큼 심하게 이제 바닥을 찾았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오더라도 대형주라 약간 우량주 중심으로 수급이 먼저 개선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가벼울수록 이렇게 뜨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지만은 또 꼭 그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군함은 무겁잖아요. 근데 바다에 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네. 가랑잎은 현재 가벼워도 물 아래에 잠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 가치보다 낮게 평가됐을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 카카오 그룹주의 어떤 그 게임 관련된 전담 그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 또 최근에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현재 디지털 화폐 현재 정부 발행 중앙화폐의 어떤 이슈도 있고 좀 해서 카카오 게임즈는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보면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량주가 지금 최고가에 이제 11만 6천 원입니다. 12만 원에 좀 해당이 되죠. 12만 원을 잡고 6만 원 반토막이 났고 또 6만 원에서 다시 한번 4분의 1 토박까지 3만 원까지 가다가 거기까지는 못 가고 거의 한 3만 원 가까이 좀 가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거의 한 바닥권에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통 이게 종수배 반전이라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것은 한번 형성이 되면은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넘어가서 2단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이 진폭의 종수배만큼에서 마디를 보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특이했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6만 3천 원을 바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넘어가도 이 가격이 층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도달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매도를 잡는 방법 이렇게 가장 편한 방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물론 당장 여기까지 가기는 단기간에 힘들지만은 중장기적으로 한두 달, 두세 달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좀 있고요. 또 중앙화폐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은 카카오 게임즈에서도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약간 뭐 전체적으로 뭐 중국 어떤 그 하나은행 제재도 그렇고요. 한 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한 6만 원 정도를 약간 보시고 좀 대응을 좀 하시고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한 6만 원 선에서 매도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도 이미 수익권이시긴 합니다만 앞으로 조금 더 목표가 높게 잡고 대응을 하시다가 수익 나신다는 거 미리 좀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까지 좋은 소식으로 좀 마무리를 하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실까요? 저 한미 글로벌. 네, 한미 글로벌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0%에 35,500원요. 네, 한미 글로벌 20%에 35,500원. 사실 오늘 한미 글로벌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는데 그게 네. 어떻게 돼서 무슨 이슈가 있어서 그러나 하고요. 네, 한미 그것도 글로벌. 궁금하고 네. 또 앞으로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일단 한미 글로벌 오늘 급등의 이유가 궁금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가 가장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네. 특히나 지금 현재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그렇죠, 주가가 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더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한미 글로벌이 약간 네옴시대에 약간 대장주 성격이 있는 거 좀 아시죠? 네네. 예, 지금 35,000원 정도니까 예, 약간 좀 지금 많이 올랐어도 손해가 난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가장 이제 수주가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 토목 엔지니어링이나 뭐 이쪽에 현재 그 이제 건설 관리 종합 프로그램 쪽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서 한미 글로벌이 나름대로는 먼저 수혜를 받고 있고요. 또 중동 쪽에 나름대로 사업 영역들이 확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주가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현재 공사 규모처럼 뭐 이게 뭐 수천억, 수조 이렇게 수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료의 또 프로티지이기 때문에 현재 규모가 좀 적습니다. 몇십억 이렇게 몇백억 이렇게 받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몇 조 이렇게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조심을 좀 하셔야겠다. 수주라고 해서 수조의 어떤 수주가 아니고 실제 공사가 아니고 용역 수수료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장주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추가 상승의 부분에서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서 계속 고공 행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되면은 매도 시점을 잡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얼마쯤에 매도하면 될까요? 예,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저점에서 보면은 저점이 아닌 어떤 박스권 돌파로 보면은 12,000원 정도로 잡고요. 예상 규모 12,000원 잡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배 올랐냐면은 더블이 올랐어요. 그렇죠? 24,000원. 그러면 더블을 돌파를 하면은 여기서 또 더블이 되겠죠. 얼마가 되겠습니까? 48,000원. 그렇죠? 그러니까 종수배씩 올라요. 그리고 조정을 보이면은 종수배씩 조정을 보이고. 그러니까 24,000원 가까이서 이렇게 반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N자로 바로 갈까? 그건 아니고 쌍봉에서 다시 한번 밀리고 다시 한번 세 번째 시도하면서 신고가 갈 수도 있고 또 그때 뭐 장이 안 좋으면은 다시 거꾸라져서 많이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수조가 뭐 상반기에 좀 수조가 다 끝나면은 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약간 대장주 성격이기 때문에 조정이 오더라도 거의 전고점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000원 정도 되니까 매수가에서 좀 빠지더라도 조정을 보이더라도 현재 수주가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느지막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수주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첫 수주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나올수록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8,000원에 거의 근접한 한 45,000원 그 내외에서 한번 그 좀 약간 욕심은 아니지만 약간 대장주 성격이기 때문에 한 번은 또 쌍봉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좀 생각이 돼서 한번 그때 노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를 그러면 한 45,000원. 네, 45,000원 정도요. 예. 45,000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한미글로벌 35,500원에 매수하셨던 우리 시청자님이십니다. 오늘 22%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을 해줬던 한미글로벌이기 때문에 오늘 왜 이렇게 상승을 했나, 매수가까지는 도달을 해줄까, 수익은 낼 수 있을까, 복합적으로 좀 고민이 되셨던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미글로벌 네옴시티 이슈로 상승이 크게 나왔던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다시 좀 꿈틀거리는 모습 보여줬죠. 우리 시청자님 45,000원 내외에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분 한 분 전화로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저희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혹시나 대응 제안을 해주셨던 부분들이 헷갈리신다는 분들 위해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전화로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복 네,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SK 하이닉스요. 네,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비중은 5%고요. 네. 12만 9,500원이요. 네, 마음고생 심하셨겠습니다. 네, 근데 그걸 너무 기다리려니까 힘들어갖고. 네. 그, 얼마큼 올라오면은 적당히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마음에 고민이 되게 하는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에서 좀 빨리 탈출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좀 현명한 방법이 될지 임상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작년부터 계속 안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접하셨죠. 네. 그럼에도 계속 들고 계셨 이유가 물려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 예. 아니, 저거 그래도 삼성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냥 큰 거고 그래서 그냥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하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예. 항상 끝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반도체 업황 부분들이 올해 부분에서 상당히 안 좋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현재 적자로 돌아선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전체 어떤 그 증권사 보고서나 내부 평가 보고서 전체적으로 다 영업 적자가 돌아선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보통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 해서 영업 적자가 돌아선다 해서 계속해서 빠질 것이냐 그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네, 그런 장세의 이제 바닥이 오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서 터닝할 수가 있는데 SK하이닉스 PBR 청산 가치 1 이하로 지금 추락을 좀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현재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은 매우 제한적이고 또 경기 어떤 업황이나 반도체 업황이 빨리 회복이 됐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또 3개월에 6개월 먼저 약간 돌아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바운딩 반등은 저는 나오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 네. 그 증권사 보고서 이렇게 올해 영업력 적자입니다. 손해 장을 짓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그건 알고 있다. 근데 미리서 주가가 반영이 됐다 하니까 좀 차분하게 좀 대응을 좀 하시고 너무 겁을 먹다 보면은 바닥에서 던지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도 하겠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 부분들은
전체적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그어보고 또 저점과 저점을 약간 추세를 그어보면은 약간 그 투매 비슷하게 해서 이제 거의 지켜졌습니다. 다른 지수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저점을 쳤잖아요. 그리고 반등을 했고 지수가 눌림목에서 이렇게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적자가 확실하고 또 안 좋은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이렇게 반등하다가 이 전저점을 깨버리는 부분이 있죠. 지수 대비, 그러니까 지수는 10월 달하고 올해 1월 달 3개월간의 지수는 한 이 정도 전저점 그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올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밑에 작게 올라왔고 이 저점을 약간 추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펀더멘탈이 안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수가 한번 더 돌아서면은 이 부분들도 다시 한번 오 정도 이제 반등 폭만큼 약간 올라주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 정도 이제 올라줄 걸로 좀 생각이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이론적으로는 약 11만 3천 원 정도까지는 올라줘야 정상인데 여러 가지 상황 이 정도는 약간 무리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만은 그러면은 한번 그 중에 이제 절반 정도만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약간 올라와 줄 수가 있죠. 근데 9만 원 정도는 너무 좀 약간 장이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좀 돌아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여지는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약 3분의 2 정도, 이 진폭의 3분의 2 정도가 되면은 약 10만 원 정도까지는 현재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9만 5천에서 10만 원 정도에서 약간 비중을 줄여드신가 아니면 매도를 좀 하시는가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시를 하고 싶고요. 또 반도체 부분들이 불황이 아직 덜 끝나더라도 한번 가짜 유동성 내리기가 한 번은 여기 올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는 좀 목소리가 많이 좀 네. 다운됐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레벨업이 됐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는데 너무 좋고요. 좋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니까 저도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예. 네, SK하이닉스 도움 많이 받으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지난 연말에 7만 원대 초반까지도 터치를 해주면서 시총 상위주에 좀 자존심을 꾸겼던 SK하이닉스였는데요. 자, 그만큼 많이 내려온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종목 고민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간 반도체 업황 이제 예전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임상현 전문가님의 관점이고요. 때문에 9만 5천 원대에서 10만 원대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님 또 한 번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저는 셀리드를 가지고 있어요. 네, 셀리드 보유 중이시고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매수가가 12만 원이고요. 네. 한 10% 정도요. 매수가가 12만 원대면 매수하신 지는 얼만큼 되셨을까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렇죠. 네, 코로나 백신 만든다, 어쩐다 지인이 말을 해가지고 네. 샀는데 지금 이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네, 정말 고민 많으셨을 것 같고요.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버텨주셔서 너무나 포기하고 감사드리고요. 있어요, 그냥. 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을 하시고 전화를 주셨을 것 같은데 자, 지금 혹시 물론은 손실폭을 최대한 줄이는 게 목적이시긴 하겠지만은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이게 그러니까 12만 원까지는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5만 원이라도 몇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나? 네. 이 회사가 부도 나나 살아있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패 여부까지도 좀 걱정을 할 만큼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한참 못 미치는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청자님,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청자님께 최대한 좀 도움 되실 수 있는 방법 전해주실 테니까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예. 좀 그 비중이 좀 적어서 좀 다행입니다만은 네. 이 항암 제약 바이오주 쪽은 약간 기술적 가치를 두고서 현재 그 펀더멘탈이나 매출을 무시하고 기술적 가치 이것이 상용화됐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 가치가 있다 이런 레벨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PBR4 이런 부분들이 뭐 1,000억도 안 되는 회사가 현재 기술적 랠리로 보이면서 뭐 1조, 2조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꺾이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다른 경쟁 업체들 기술이 좀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은 비교가 되기 때문에 현재 나름대로 이제 시장 경쟁력이 기술적으로 뒤진다 하면은 그 영락 없이 추락하는 부분도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셀리드는 면역 항암제나 코로나 치료제 이쪽 두 가지의 어떤 이슈로 현재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치료제 부분이나 백신 쪽에서는 아직 그 중도 포기한 기업도 많고 이쪽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계속해서 추락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셀리드는 그나마 면역 항암 쪽에 그 현재 항암제 쪽의 또 기술도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번 JP 모건 헬스케어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반등을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대박도 내보고 또 많은 그 현재 그 빠지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좀 경험을 한 저로서는 뭐냐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는 2배, 4배, 8배로 올라가지만은 내려갈 때는 2분의 1, 4분의 1, 8분으로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점 대비 절반이면은 일단은 비중을 뭐 줄이시거나 물타기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거나 여러 가지 또 보완 장치가 좀 있어야 된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비중이 이제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저도 같이 이제 많이 그 가슴이 좀 아팠는데 그래도 비중이 좀 적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어느 정도 반등은 좀 들어와 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현재 손실을 좀 적게 보는 방향으로 한번 좀 잡아보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앞으로 할 때는 항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뭐 업체 어떤 그런 뭐 삼성전자나 뭐 중대형점 이런 것들은 판토막이면은 더 이상 빠질 어떤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제약바이오주는 2분의 4분의 1, 8분의 1입니다. 올라갈 때도 100% 이상 안 올라간다는 생각하지만 올라갈 때도 4배, 8배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의 주식계의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물 옵션에서 옵션은 아무도 하지 말아 가잖아요. 그만큼 변동성이 좀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약간 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그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은 바닥은 현재 보통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현재 거의 한 10분의 1 토막이 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진바닥이라 좀 생각이 되고 또 현재 바닥을 좀 찍을 때에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반등을 줬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이 반등폭만큼 비슷하게 반등을 기본적으로 해주는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이 오더라도 한 번은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3만 원대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12만 원에서 본전이나 절반까지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한 3만 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님 많이 힘드셨을 텐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희망보건위크 네 번째 날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등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 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일부 꾸려봤는데요. 오늘도 열심히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